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는데요. 윤 대통령 다음 달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습니다. 2년 반 임기의 반환점을 맞고 내일 또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 취임 100주년, 100일 기념식을 맞는데 이 당정이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이종호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도 뭐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제기한 이 김 여사 관련 리스크 해소 관련해서 여권의 어떤 지지층의 어떤 압박도 있는 상황이고 임기 반환점을 도는 윤 대통령 이런 상황에서 꺼내야 될 카드 뭐라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그 현실에 대한 현재 그 정부에 대한 진단이 너무 안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은 지지율이 만약에 계속 하락을 하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네. 4대 개혁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자신이 안전히 탄탄하게 자신을 뒷받침하는 그 핵심 지지층에다가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4대 개혁의 동력이 일어납니다. 지금 더군다나 국회는 여소야대입니다. 그것도 원사이드하게 여소야대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지율마저도 하락해 있는데 어떤 힘으로 개혁을 완수를 합니까?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지지율이 왜 하락하냐에 대한 현재 정국에 대한 진단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 진단은요,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듯이 원래 개혁이 인기가 없어서 그래, 이게 아니라 누가 되든 뭐 보수 지지층도 마찬가지지만 김건희 여사 등 윤 대통령이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상 같지 못하다. 왜 먼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상 같은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춘풍, 즉 그런 따뜻한 눈초리만 보내고 있느냐라는 목소리가 지금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 문제 등 김건희 여사가 잘했다 잘못했다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보다 더 엄중하게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 견제를 하겠다. 그게 특별감찰관이든 네. 아니면 제2부속실이든 이런 것들이 시위를 다투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저는 현실 인식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위를 다투는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2기잖아요. 그러니까 반환점이 돌면 1기에서 2기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위에서부터 천천히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2기에서 마저도 시위를 다투지 않습니다. 그러면 임기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특별감찰관 임명한들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안이하신 게 아니냐 좀 걱정이 되고요. 네. 어쨌든 한동훈 대표도 취임 100일을 맞아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지만 완급 조절도 필요하고 다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한동훈 대표는 아주 절박하게 이 문제를 요구하고 있어서 저는 이 양비론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좀 더 현실 인식을 절박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대표도 100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과 면담 이후에 당정 갈등, 계파 갈등, 보수 분열 일으켰다 이런 얘기까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장윤주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취임 100일 맞은 한동훈 대표의 생각은 무엇일지 평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한동훈 대표로서는 지난번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나름대로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른바 3대 요구라고 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할 나름대로의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사실상 빈손으로 면담이 끝나게 되면서 한동훈 대표로서도 지금으로서는 지금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는 모습으로 저는 보이긴 합니다. 특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라는 논제를 두고서 지금 여권 내가 굉장히 분열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과연 특별감찰관만으로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서부터 의구심이 시작이 되거든요. 사실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런 혐의들에 대해서 감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수사, 나아가서는 특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국민들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별감찰관 임명만 가지고 지금 여권 내 분열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저는 좀 본질을 회피해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도 지금 100일을 앞두고 더 강한 이야기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정말 할 얘기가 있다면 정말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어떤 모습으로 할 것인지 민심을 어떻게 받들 것인지 이런 모습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줘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내일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 강약 보수,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보수를 새로운 보수 브랜드도 발표를 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 건지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정당이잖아요. 근데 보수 정당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강약 약강의 이미지가 있죠. 기득권을 지키고
성장만을 말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 보수는 책임감의 문제고 사회에 대한 책임,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실질은 강각양약일 거예요. 자, 이종훈 실장님, 네. 강강약약, 강자에게 강하겠다.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 앞으로 이런 기조를 쭉 이어가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이 김여사 문제 해결을 두고서 강도 높게 어떤 주문을 할 것이다. 뭐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도 가능할까요? 글쎄요. 물론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겠지요. 일단 강강약약이란 말은 보수 정권 또는 보수 우파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강자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자끼리, 그러니까 원래 기득권을 지키던 그런 어떤 세력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리어 약자들에게 소홀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강강약약으로 한번 뛰어넘어 보겠다. 하나의 어떤 레토릭에서 출발을 해서 네. 앞으로의 어떤 아마도 따뜻한 보수에서 좀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좀 더 보수의 이미지를 다르게 바꿔나가겠다. 약자와 동행 뭐 이런 표현도 떠오르고 그런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대한 문제이죠. 이렇게 하나의 어떤 관념적인 수사로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한동훈 대표에게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정책적인 아젠다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정치인은 가장 중요한 게 누구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출발하는 이미지가 하나씩 딱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를테면 문재인 그러면 사람이 우선 이런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네. 딱 떠오르잖아요. 그건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고요. 노무현 대통령 그러면 뭐 인권이 지방분권 네. 이게 딱 떠오르고 그러면 정책적으로 과연 한동훈 대표 앞으로 계속 정치를 펴나가려면 어떤 이미지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포괄적으로 아우러져서 지금 강강약약 뭐 이런 거의 뭐 지적을 받아왔던 부분을 오히려 좀 강점을 내세우겠다 이런 뭐 걸 그런 봐야 되나요? 거 같아요. 한동훈 대표 자체가 사실은 엘리트잖아요. 이 사회에서 사실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트 출신이니까 그런 표현을 쓴 것 같고 또 지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진보는 문제를 제기하고 보수는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표현이 있듯이 보수는 원래 유능해야 됩니다. 책임감을 갖고 어떤 문제, 진보가 늘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갖고 내놔야 되는데 그런 실질적인 그런 힘을 보여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여권의 또 다른 이슈죠. 특별감찰관 두고서 이 여권 내에서 친한, 친윤 간의 공개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데 의원총회 전에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대표 간의 원내대표 간의 어떤 단판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지 않을 거란 얘기도 나오는데 그 목소리 제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보고 오시죠. 당원과 국민들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어떤 주장을 펴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의총이 열린다면 공개 의총을 통해 토론과 표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견과 의견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는 좀 조용하게 문을 닫고 너무 남한테 알리지 않는 스스로 파기하는 건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신 대로 이 친한계 쪽은 공개 의원총회 제안했는데 친윤계에서는 바로 불쾌감을 드러낸 상황인데 장윤주 부위원장 네.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이 한동훈, 추경호 두 당사자는 좀 입을 다물고 있는 좀 아끼는 상황인데 이 측근들에서 한마디씩 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리전 양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대리전 양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저는 전면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면전입니까? 이미 친한계와 친윤계는 갈등이 폭발한 상황이고요. 특히 특별감찰관을 두고는 지난번에 있었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의 설전에서 보여주듯이 사실 감정의 골도 깊어졌고 이미 이 갈등의 골 자체가 너무나 깊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 특별감찰관 두고 뭐 한동훈 대표가 원외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사실 원외대표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한계가 있다라는 점까지 지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갈등이 어떻게 수습될 수 있을지 좀 알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 뭐 대리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저는 이게 결국에 가서는 뭐 의총을 공개하거나 뭐 공개 표결을 하는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 여권 내에서
계파 갈등을 국민들께 생중계하는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김종인 최고위원도 뭐 어떤 취지에서 공개하자라는지 그 취지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만 정당의 생리상 이런 부분까지도 공개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계파 갈등을 화합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마 중간에 봉합하려는 노력들을 한동훈 대표와 추경 원내대표가 어느 지점에서는 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그렇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의총 과정을 공개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을 두고 나오는 갈등들은 앞으로는 계속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건 야당 쪽에서는 잘 해결될 것이다. 두 대표가 단판을 지으면서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군요.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어제 국민의힘에서 가장 큰 이슈 또 하나가 있었죠. 총선 백서가 드디어 나왔는데 총선이 끝나고 200여일 만에 뒤늦게 나온 건데 한 대표, 추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서는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듣고 오시죠. 백서에서 불안정한 단정 관계가 빠르게 모시겠습니다. 평가는 백서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하시는 거죠. 총선 백서는 오늘 최고위에서 보고가 있었고 그리고 아마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뭐 아직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평가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신 대로 뭐 당대표, 원내대표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기도 하는데 자, 이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백서를 두고서 많은 해석들이 오갔습니다. 어떤 것들이 맞는지 어떻게? 저는 그야말로 백서였다. 어떤 뜻이냐면 그냥 하였다. 아무것도 내용이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제가 많은 지금, 내용들이 나왔습니다만 무의미했다. 무의미했다는 겁니다. 나열만 했다는 것이죠. 자, 백서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반성문입니다. 반성문은 왜 쓰죠? 정확하게 무엇을 잘못했다라는 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안에서 이걸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몰라서 다 집어넣어봤습니다. 거의 그 수준입니다. 이건 나열이거든요. 저는 가장 잘된 백서가 민주당에서 나온 겁니다. 민주당에서 총선에서 그때 대패를 했을 때 총선 백서를 누구한테 맡겼냐면 한상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한테 맡겼습니다. 네. 한상진 교수가 백서를 썼는데 딱 한마디로 요약이 딱 됩니다. 민주당은 운동권 정당이기 때문에 졌다 했어요. 운동권 생리. 그러니까 당의 시스템이 운동권 출신들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제대로 경쟁력 있는 어떤 분석이나 혹은 정치 비전의 수기 과정이 없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쭉 읽어내려가면서 그래. 이 정당의 정말 원인은 이거야 라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총선 백서 제목이 마지막 기회라고 조금 전에 나갔는데 네. 마지막 기회를 그러면 잘 못 잡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전혀 그러니까 뭐 때문이냐가 아주 그냥 똑같은 흐름으로만 돼 있어요. 그 정확하게 이 백서에 뭐가 없냐면 12년 동안 왜 졌느냐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12년 동안 졌어요. 3번의 총선을 내리졌어요. 이번만 아니라 좀 다 12년을 돌아봤어야 된다. 예, 12년.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연달아서 12년을 진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87년 체제 이후에도 그렇고 그 이전부터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3연패를 했느냐, 3번 연달아 졌느냐가 이 안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안에는 지금 우리가 언제 뭐를 했고 언제 뭐를 했고 언제 뭐를 했고 이것만 쭉 나열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죠? 이쪽에서는 커봐라 이 기절이 있으니까 당신 탓이다. 이쪽에서는 커봐라 다음 기절을 봐라 당신 탓이다.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게 만드는 백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뭐 때문에 이렇게 힘을 들여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갖고 백서를 만들었는지 저는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말씀만 듣다 보면은 뭐 여권의 많은 문제들이 지금 야기가 되고 있고 또 총선 백서마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보면 이 계속해서 자중 질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정부와 야당 뭐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